안녕하세요. 이제 CS 2025가 한 달 남았는데 주요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자료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홈페이지 있는 부분들하고 이제 최근에 산업 동향을 정리해서 시사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 최신 기술의 변화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뽑아봤고요. 이제 CS에 와서 글로벌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 발견하고 그리고 CS에서 볼 수 있는 변화에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CS에서는 이제 네 개의 키워드를 강조를 했어요. 역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따른 변화들도 있고요. 디지털 헬스나 모빌리티, 서스테너빌리티 뭐 그쪽도 인공지능에 대한 변화가 있고 인공지능 하나의 큰 대세가 되고 그 네 개의 키워드를 이제 메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S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커넥트, 살브, 디스커버, 다이브 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CS 20에 와가지고 이제 초연결의 시대인데 연결하고 사람도 연결하고 기기도 연결되고 이런 부분 트렌드 하나. 그다음에 최신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보자. 글로벌 워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해결해 보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이슈나 문제 가능성을 발견하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예, 이제 특히 이제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미 미래가 와 있다 이런 거죠. CS에 와서 발견하라 이런 부분도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전시는 이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이고요. 미디어 데이가 이제 5일에서 6일이 있습니다. 비행기 표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4일 이제 밤에 들어가는데 이제 가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한 4,300개 정도 전시업계가 참가 전망이다라고 홈페이지 좀 나와 있고요. 대략 한 뭐 14만 명 정도, 많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14만 명 정도가 참여 예정이다. 이런 게 이제 홈페이지 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의 융합. 네, 우리도 빨리 가야 될 부분이 되고요. 키노트, 뭐 엔비디아, 볼보, 델타, 엑센처, 파나소닉, 시리우스 XM 등등. 그다음에 프레스 컨퍼런스가 뭐 삼성, LG를 비롯해서 몇 개 업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토픽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강조하는 건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AI 부분하고 디지털 헬스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서스테너빌리티 한 4가지 정도를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를 보면 AI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생산성이나 프로덕티비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음, 이래서는 안 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을 높여가면서 지금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미국의 테크 기업 실업률이 뭐 5.5% 되는데 일반 실업률보다 2% 정도 높다는 거 나오거든요. 즉 이제 어떤 그 생산성이라는 측면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AI를 만들고 AI를 쓰는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격차가 이제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전 산업에서 이제 AI를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디스트레스 측면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의료 비용이 좀 감소하는 측면들, 그래서 진단에서 치료로의 전환 부분들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미래 모빌리티는 이제 역시 전기차 자율주행 SDV를 중심으로 뭐 UAM이나 로봇 그리고 선박이라든가 항공 확장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요 관전 포인트를 보면 작년에 전시가 없던 메타랑 엔비디아가 전시가 들어왔어요. 예, CES가 잘한 거죠. 이제 젠슨 왕 CEO의 키노트도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나 엔비디아 전시가 있습니다. 올해 MWC에서 메타 전시를 좀 봤었는데 메타 쪽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라마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LG, SK텔레콤, 웅진 싱크빅이 뭐 저 받았고요. 웅진 싱크빅이 이제 뭐그 최우수 혁신상 하나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는 뭐 현대 아마 차만 전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시 리스트에 좀 빠져 있긴 한데, 그다음에 모비스랑 안도도 혁신상을 좀 받아서 관련 업체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혁신상 출품이 한 13% 정도 증가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어 작년에 한 379개에서 올해 한 357개로 혁신이 약간 늘었다라는 게 좀 있고, 국내 업체를 대충 이제 학생들하고 세봤을 때 한 50% 수준, 작년에 40%라면
50% 수준을 늘었다라는 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분야 출품이 50% 정도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뭐 R&D 비용을 깎았는데 혁신성이 왜 이렇게 늘었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혁신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성공으로 100%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좋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지금 이제 국내 내수가 오려면서 수출을 바라보지 않으면 업체들 어렵기 때문에 CS 혁신상이 그렇게 이제 많이 업체를 목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좀 같이 좀 바라보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상 카테고리에서는 뷰티, 퍼스널 케어 부분, 패션 부분들, 산업장비 기계, 펫테크 정도가 추가돼서 약간의 어떤 틈새 시장을 혁신상 카테고리로 좀 넣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참가 업체들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고요. 비조연설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그다음 델타 볼보, 네, 인공지능, 그다음에 모빌리티, 뭐 파나소닉, 그다음에 뭐 엑센처, 시리스 엑센 이 정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한 8개로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CS가 강조하는 인공지능, 그다음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SD 지속 가능성에 이제 로봇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CS의 원래 핵심 키워드 스마트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휴먼 시큐리티 부분들 최근에 들어왔던 키워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액세서빌리티 뭐 노인분들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기술들,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기술들, 요걸 핵심 키워드 보고 나중에 어떤 그 부가적인 작은 키워드를 몇 개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저의 이제 생성 AI 강의에서 쓰던 장표를 이제 그대로 가져왔고요. 뭐 CS에도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성 AI가 보면 생성 AI 자체 서비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뭐 LLM도 있고 영상도 있고 사진도 편집하고 그런 부분들 그냥 많이 쓰고 계시죠? 네, 많이 쓰고 계신 부분들이고 챗GPT, 뭐 클로드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들, 퍼플렉스를 검색하고 그런 부분 하나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응용 서비스는 이제 그런 생성 AI를 기반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커머스나 웹툰이나 주식은행, 뷰티 업계 좀 적어놨는데 특히 이제 올해 중요한 부분들이 이커머스에서 그러니까 환각이 있어도 이커머스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추천하면 생생하게 확률이니까 추천하면 이제 그게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생성AI의 헐루시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환각을 이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측면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응용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어떤 가상 세계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버추얼 휴먼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IT 혁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스마트폰 혁명이나 IT 혁명이라고 하고 비교를 해보면 윗부분들 특히 어떤 그 서비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생생하게 가져오는 부분들은 뭐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도 타고 이런 부분처럼 시간의 압축 부분들 작년 1월에 이제 CS 기간 중에 올해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게 뭐가 있냐면 3,200만 개의 전기차 후보 물질에서 18개를 골라내는데 80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단 80시간인데 그게 실험실에서 예전에 실험하는 대로 하면 20년이 걸릴 거를 80시간 안에 끝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즉 생성의 AI가 이제 실제의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기처럼 소재나 화학 부분들은 뭐 올해 가장 전시회 가면서 많이 들은 게 끝났다는 표현인데 예, 끝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즉 올해 6월에 나온 논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일상 이상 삼상 제약 쪽 이슈였는데 일상에서 이제 AI가 만든 물질이 한 80%, 그다음에 일반 컨벤셔널 메소드 한 55에서 60%, 한 30% 정도 좀 높았고 이상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AI가 만든 물질이 아직 3상을 통과한 물질은 그 당시까지는 없었는데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생成AI가 이제 2배 정도 제약 생산성을 높일 거다. 앞으로 이제 제약 시장을 많이 바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학이나 소재나 재료 부분들, 그다음에 다시 물리로 넘어와요. 물리로 넘어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로봇이나 어떤 자율주행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비전 랭귀지 액션 뭐 이런 부분처럼 탑다운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고 우리도 많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압축 부분들 올해 이제 저의 이제 생성 AI 강의에서는 그 압축의 시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시간들 많이 예측하니까 압축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성 AI를 중요하게 모든 산업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드웨어하고의 융합이 있습니다. 로봇이나 이제 그 자율주행 차하고의 융합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산업에서의 응용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기업 운영 부분들, 고장 진단, 자동화 문서 검색 부분들 이런 측면들을 이제 생생히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와서 좀 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GTC에서 블랙웨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인데 올해 8월에 이제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 CEO가 스탠포드 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한 3천억 달러 정도 될 거고 그게 대부분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사는데 쓰인다는 거죠. 이제 올해 4분기를 넘어서 내년 초까지 갈 때 과연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양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또 하나 AI의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 그런 부분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엔비디아 프로세서나 엔비디아 기술을 통한 다양한 AI 응용도 이제 전시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젠소랑 CEO의 키노트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가 있었고요. 올해 CES에도 이제 전시가 있었고, 뭐 프로젝트 아스트라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구글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이제 얼마 전이죠? 노바라고 하는 새로운 생성 AI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 이제 트라이니엄 3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AI에 아마존이 투자하면서 트라이니엄 쓰면은 우리가 더 투자할게. 근데 오픈 AI 입장에서는 투자가 우리가 편한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애플에서도 이제 아마존 트라이니엄 2, 뭐 3 가지고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에선 뭐 라마 3, 뭐 여러 이슈가 있어도 오픈 소스냐 아니냐 뭐 있지만 반 오픈 소스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라마3나 어떤 메타 AI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빅테크들의 AI를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요. 거기 어떤 삼성이나 LG 부분들 주요 대기업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보고 혁신상 부분 보면 혁신상이 출품작이 50% 정도 늘었는데 수상작은 2개밖에 안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여기서 이제 혁신상을 받은 업체들 정도면은 어느 정도 뭐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또 긍정적인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분야 총 39개 혁신상이 있는데 23개 정 약 60%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서 작년에 40%보다 이제 많이 늘었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AI 투자를 많이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좀 AI 기반 기술의 핵심 기술 부분은 많이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투자는 또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 입장에서 이제 고민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나간 업체들이 또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죠 LG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네. 보면 이제 반도체 메모리 서버 AI 하드웨어 핵심 기술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에 모빌린트가 혁신상을 받았어요. 나머지 뭐 AMD나 퀄컴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보면 결국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또 이제 그 나오는 거죠. 메이저 업체들 혁신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부분 하나 이슈가 좀 될 거고요. LLM이나 이제 대화형 AI, 생성 AI 원래 이제 LLM만 딱 플랫폼은 생성 AI 핵심 기술을 딱 넣으면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사실 혁신상에 많이 없어서 LLM이나 또 생성 AI를 가지고서 플랫폼을 만든 거를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3D 캐릭터를 생성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여기 뭐 이제 이미지 비디오 생성 부분들 그다음에 폴라리스 뭐 문서 작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잘 엮어서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북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뭐 독서를 도와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목소리 적용하고 선택한 언어로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뭐 이게 그
그 아마도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 이게 특정한 건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장애인분들도 쉽게 어떤 책을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하나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요. 키스트에서 이제 2D, 3D 생성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우디올랩, 네, 오디오 전문 업체죠. 뭐 몇 년째 이제 혁신상을 받고 있는 가우디올랩은 이제 기술적 표준이나 기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고요. 오디오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수화 번역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는 그냥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약물 감지라든가 뭐 초음파 감지라든가 뭐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 우리가 또 하나 키워드가 좀 되고 있고요. AI 분야에.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및 기기를 보면 이제 LG전자의 작년에 나왔던 컴패니언 로봇이죠. 선보였던 부분들 이제 혁신상 하나 받았고요. 그다음에 와타라고 하는 부분이 뭐 그 실내 공간을 인지하고 뭐 재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인데 역시 이제 혁신상을 좀 이제 받았고요.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 관련한 부분도 하나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헬스에서의 키워드는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적용이 전반적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진단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많이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 다음에 어떤 가벼운 치료 부분들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진단에서 치료로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예,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에 발전하는 부분들과 좀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기나 의복 패치에서 이제 임플란트로 좀 넘어가는데, 뭐 뉴럴링크 사례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 더 디지털 헬스와 웨어러블의 관계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단 기술을 보면 위에 세 개의 특징은 이제 비침습, 네, 기술을 좀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나오는 퀵글라이라고 하는 부분 작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김기도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한 기술이고요. 올해 3관왕을 받았습니다. 비침수 그 당화 혈색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뭐 에세이 논문도 많이 쓰셨고 그래서 올해 받으실 거라고 봤는데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르티 센스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카디오미러 다 이제 비침습으로 어떻게 이제 측정할 수 있을까? 비침습 또는 비접촉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위딩스의 기기들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젠더 카디한 부분들 주로 이제 레이더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한양대학교 조성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창업한 회사이고요. 혁신상 이제 계속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에서 이제 어떤 그 가상 현실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약물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이제 이명 증상을 완화하는 부분. 여기 이제 페이지는 다 이제 치료를 받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진통제 의존도와 약간의 그 치료를 하는 에이클리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어떤 한약 맞춤형 조제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련해서 좀 있고요. 다음에 여기 그 엔트윅에서 나온 부분들이 어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을 좀 억제하는 부분들, 약간의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디지털 헬스에서 또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어요. 버디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프렌즈 포커스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도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네, 이제 뭐 점점 더 개인화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정신건강 부분도 많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빛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뭐 그 식단을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뭐 여러 기술들이 디지털 헬스 쪽에 또 혁신을 받았다 하는 체크보면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 부분들 계속 이슈가 나오죠. 이제 뭐 이게 사실은 뭐 트럼프 정부에서 ESG 부분들이 강조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나온 기술 중에 정화 기술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배터리 기술들, 꼭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기존의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부분들 좀 있고요. 친환경 기술, 에너지 저감 기술들, 폐기물 재활용 기술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 부분 최고 혁신상은 이제 물 정화 기술이 받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매년 전시에서 보면 물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뭐 수증기에서 뽑아내던 아니면 뭐 해수를 담수하든 여러 기술들이 막 나오는데 예, 한번 이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발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워터처럼 보이는데 뭐 워터가 될까요? 그런 게 하나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정화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런 정화 기술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라리노 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술이죠. 그래서 정화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 이런 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터리 관련 기술들이 여러 개 있고요. 삼성 SDI에서 이제 예, 2개 정도 이제 받은 기술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싱모빌리티라고 하는 대만 업체는 작년에 이제 독일 모터쇼에서 만났던 업체예요. 그 액침 냉각을 통해 냉각 기술이고 지금 최근에 어떤 냉각 기술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데 그런 측면을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이제 데이터 센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ESS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부분은 이제 작년하고 비슷하게 안 나온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GM, 뭐 포드, 스텔란티스 안 나왔고 현대도 뭐 차만 잠깐 외곽에 갖다 놓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일단은 주요 기술들이 뭐냐면 친환경 자율주행 SDV, LLM, 모빌리티 확산 5개 정도를 뽑아봤고요. 그 지금 두 차량을 지금 뽑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전시회에서 벤츠의 이 컨셉 CLA 클래스가 상당히 이슈가 될 거고,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 시장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독일 모터쇼에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를 넘는 전기차 자율주행 SDV 플랫폼 차량을 언제 내놓을 거냐가 이슈인데, 그게 벤츠 2024년, BMW 2025년, 폭스바겐 2026년이었고, 아마 폭스바겐 조금 더 연기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벤츠가 지금 요걸 내놓는다는 거죠. 일회 충전거리 750km에다가 MMA 아키텍처라는 전기차 플랫폼에 이제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자율주행용 고성능 프로세서에 고성능 라이다 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엔비디아 OS 2.0 SDV 플랫폼 완성해서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이 시장에서 얼마나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 차량이 성공할 것인가가 주요 자동차사의 전기차 성공에도 상당히 이슈가 좀 될 거고요. 주요 자동차사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성공의 가늠자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쭉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볼보도 이제 EX90을 올해 이제 두 차량 다 이제 상용 보면 12월이거든요. 12월이라는 내년 2025년을 본다는 얘기죠. 2025년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독일 3사가 한 50% 정도씩 내려가 있어요. 그 독중 디커플링에서 독일 차량의 어떤 중국 판매량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본 업체들도 뭐 도요타랑 혼다가 20% 정도 빠졌고요. 닛산이 80% 이상 빠져서 상당히 이제 그 기존 자동차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맞물려서 또 트럼프 정부 이후에 시장 변화도 같이 봐서 여러 가지 측면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혁신상 측면에서 역시 센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이 주요 혁신상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센서 부분 보면 뭐 이제 모빌리티하고 스마트시티를 이제 같이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센서 업체들이 이제 혁신상을 한 3개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SOSLab 상장한 업체는 라이다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보는 건 뭐가 있냐? 우리가 카메라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서 슈도 라이다에서 입체를 인지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제 라이다는 어떻게 되냐면 라이다의 해상도가 점점 올라가면 반대로 카메라처럼 이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요 SOS랩의 MLU 라이다고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지금 여러 라이다 업체들이 이제 고성능 라이다를 얘기하면서 관련된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고 축하와 함께 한번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비트 센싱은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스마트시티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4D 이미징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머와이라는 업체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열화상 카메라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되는 거죠. 뭐 화재 감지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열화상 카메라도 이번에 그 ITS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제 플리어가 얘기한 부분 보면 열화상 카메라도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역시 카메라처럼 이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센서들 간의 어떤 비슷해지는 측면도 우리가 하나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그나의 레이더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루모티브, 뭐 라이더 업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빌리티 부분 최고 혁신상은 이제 자이스가 받았어요. 예, 예. 자이스 렌즈 업체죠. 렌즈 업체인데 제가 작년에 IAA 작년에 이제 2023에서 관련된 거를 찍었는데 어떤 거냐면 예,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유리판에 그 홀로그램 기술이에요. 뭘 입혀요. 근데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빛을 왜곡시킨 거니까 반대로 유리창에 홀로그램 물질을 입히면 그게 카메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투명 창이 있는데 투명 창에서 붙여버리면 투명한데 사람이 볼 때 투명한데 그걸로 카메라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직장에서 쭉 놓고서 상사가 뭐 이렇게 뭐 바라보는 이런 걸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딴 데 보는 척 하는데 사실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 좀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LG노텍의 이제 차량 전조등 조명 시스템도 이제 혁신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주로 어떤 디스플레이나 조명 쪽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EB의 오픈 소스 기반 운영 체제 부분들 여러 부분들 한번 보면 좋을까요? 그 작년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 투명 안테나 부분도 좀 나오거든요. 네, 투명하게 카메라만서 투명하게 안테나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로보틱스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로보틱스 연구 개발에 이슈가 되는 건 VLA죠. 비전 랭귀지 액션 해서 탑 다운으로 내려옵니다. 기존에 막 이게 뭐 키네마틱스를 풀어서 제어 관로하는 게 아니라 탑다운으로 명령을 주면 그거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이슈가 되고요. 이게 뭐 자율주행차에도 이제 비슷하게 생성 AI로 이제 그 화면에 들어온 영상을 해석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오고 구글 엠마라든가 이제 웨이브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AI의 적용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나 개발 측면에서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의 이제 LLM을 통해서 새롭게 진화를 해나갑니다. 오픈 AI, 피규어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두 개 부분들이 이제 CS2025에 많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 부분들, 그다음에 배송 로봇 부분들,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조리 로봇, 펫케어 로봇, 디지털 헬스, 실버 케어,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포스코 혁신상 받은 부분들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비스용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 두 개로 나눠봤는데 서비스용 로봇 윗부분은 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지금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상용화로 이제 들어가면서 실제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뭐 휴로틱스라든가 스튜디오 랩 같은 부분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어떤 로봇이 이제 실내 서비스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뭐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하나 바라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은 예를 들어 뭐 로봇 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배치하는 부분들, 센서 부분들 여러 개 좀 바라봐야 될 거고요. 뭐 테슬로나 여기 뭐 토트 같은 경우도 뭐 나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토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이제 해체를 로봇으로 했던 작년에 CES에서 선전해 주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이제 그 포스코에서 작업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로봇도 역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전으로 넘어오면 이제 TV 시장이 이제 3분기에 이제 TV 교체 주기가 감소하고 더 큰 화면을 시청하려는 소비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선방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워밍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세상이 더워지고 더러워지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점점 더 많이 팔리는 트렌드 역시 이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약간 우리나라 가전 산업의 뭐 실적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 실적이 뭐 비슷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중국의 추격 부분들 특히 이제 TV나 디스플레이에서의 이제 추격이 상당히 이슈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는 건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한국 내 생산 감소도 우리나라 경제에 뭐 좋은 영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청소 로봇 이런 분을 로보락이 이번에 좀 나오는데 중국 로봇 업체들의 진출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는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삼성이나 LG 쪽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 CS2024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스마트 로봇이 이슈가 됐고 역시 올해도 좀 이슈가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이제 TV 화질 개선이라든가 컨텐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각 어떤 어, 그 스마트 띵스나 띵큐를 통한 연결 부분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사항에서 나오는 트렌드들을 좀 보면 뭐 이제 소통 가능한 AI 로봇, 결국 서비스 로봇이 하나 집에서 중요해진다. 기존에 이동성을 가진 게 그냥 청소기였다면 로봇 청소기였다면 이제는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이동하고 점점 더 어떤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LLM을 장착하면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지고 여기 두 개 로봇 보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또 네, 눈이 또 중요해져. 대화가 가능해지니까 눈을 넣어서 정말로 어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더 개인화된 스마트홈에서의 이제 맞춤형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뭐 수면질 부분, 안마의자, 공기청정 기능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커넥티드 홈 쪽에서는 이제 구독형 서비스와 함께 이제 매터 표준 지원 제품이 확대된다. 연결 표준이죠. 구글 매터가 이제 상당히 가볍고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그다음에 로레벨의 연결들, 직비나 이런 부분을 로레벨 연결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확산이 좀 빠르게 된다. 그런 개별 기기들 부분들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전시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이라는 로봇 있었고요. LG 띵큐, LG 띵큐도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안실기에 계속 나오는 거죠. 매트리스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LG의 뭐 셀프 드라이빙 AI 홈 로봇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텐마인즈 스마트 베개 몇 년째 쭉 이제 받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이다 센서를 위한 방 상태 인식 및 이제 자동 동작 부분들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병원에서 지금 그 905나노 라이다는 잘 안 쓰는데 망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이다인지 우리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바디 프렌드 부분들 뭐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먼 시큐리티 for 얼마 전에 생긴 부분이죠. 여기서 뭘 하냐면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인데 사건이나 사고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사실 근데 뭐 HS4A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겹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되지만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들 약간 디지털 헬스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스마트 시티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가 이제 혁신상을 받은 부분은 이제 아크 발생 시에 이제 진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 혁신상을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LX 일렉트릭 전력 부분이 AI를 쓰게 되면 이게 전력이 중요해지고 전력 변환도 중요해 전력 변환 쪽에 전력 시스템 쪽에서 이제 혁신상을 좀 받은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들에서는 어떤 그 건강에 대한 부분들,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부분들, 진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혁신상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트렌드인 거죠. 액세서빌리티인데 최근엔 뭐 에이지테크도 뭐 제론테크라고도 좀 하고요. 그래서 미국 은퇴자협회가 작년부터 전시를 본격화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어떤 해법과 제품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 혁신상은 이제 바이오닉 M에서 받았고요. 무릎이 절단 환자들을 위한 뭐 로봇 의족 부분들 이런 게 될 거고요. 휴로틱스 우리나라의 어떤 웨어러블 로봇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눈이나 귀나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부분, 시각이나 청각을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 마우스 패드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혀를 통해서 제어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마비 환자분, 마비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뉴 트렌드는 네 가지 꼭지를 좀 뽑아봤고요. 푸드테크, 뷰티테크, 에그테크, 펫테크. 원래는 여기에 이제 액세시빌리티가 있었는데 에이지테크나 제론테크에서 제론테크는 하나의 메인 트렌드를 간 상태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푸드나 이제 에그테크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미드바리가 작년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기를 집어넣으면 스마트팜 그 형태가 그대로 갖춰지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물을 쭉 분무해서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에서의 이제 AI 기반 환경 제어, 통합 카메라를 통한 식물 모니터링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인네이처라는 업체에서 나온 게 이제 온실의 온도를 물로 조절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혁신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파머, 뭐 이제 파 커넥트 뭐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AR을 위해서 먹이 공급이나 물고기 부분들 양식 부분인데 뭐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펫테크 애니멀 웰페어에선 우리나라 혁신상이 많지 않아도 조금 에, 그렇긴 한데 브랜뉴에서 이제 뭐 동물 전용 이지 기반 맞추기 피 측정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비해 약간 그 수준이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페타 같은 경우 보면 뭐 다중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설계된 체중 관리, 처방식 뭐 이런 부분 조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분들은 디지털즈랑 비슷한데 예, 약간 뷰티 쪽이 조금 있어요. 뭐 미용과 의료 시장에서 쓰기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4 아직도 있어요. 예. 2025년엔 뭐 삼성 29개, LG 24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많이 받아서 잘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로보틱스, 스마트홈, 인간보안 접근성 총 8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 기업에서 이제 자동차사 주요장을 많이 전기차 캐즘도 있고 많이 빠졌던 사실은 뭐저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큰 픽업 트럭 만들다가 이제 좀 실패 아닌 실패를 겪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픽업 트럭이 미국의 상징이고 전기차 픽업 트럭을 미국 소비자들이 엄청 샀는데 한 12시간 충전해야 한 500km 가거든요. 사용성이 안 나와요.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충전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아이오닉 5가 상당히 현명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미국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GM도 최근에 이제 이코넉스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전기차 쪽에. 그런 측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참여 기업 중에는 이제 모빌리티 쪽엔 벤츠의 그 컨셉 CLA 클래스를 꼭 봐야 된다라는 측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빠졌네. 엔비디아 메타가 이제 전시를 새롭게 하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 개인화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상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받은 한 50% 받은 것 같은데 예. 내년에 또 좋은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어려워요. 뭐 혁신상을 많이 받아서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혁신상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상을 수상해서 또 수출에도 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네, 정부 투자와 성장 지원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밀크 트렌드 쇼에서 이제 게리 샤피로 CTA 최고 CEO가 이제 뭘 얘기했냐면 한국의 기술 혁신이 CS2025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C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그 기술 혁신 쪽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시장에서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들 좋은 성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